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그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 납입 연기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유로를 지분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대금 납입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방향은 어떨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점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은 최근에 약간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EN 플러스는 EN 플러스 자체의 여러 가지 그 자금 관계라든가 타법인 인수 이런 건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돌파구를 결국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적정한 거리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그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좀 아쉽게도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납입 일정이 11월 24일에서 내년도 초반 2월 29일로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120억 정도 요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도 2월 22일로 연기가 됐는데 요것은 이제 130억 정도. 그죠? 130억 정도. 130억, 120억. 그래서 도합 이제 250억 아닙니까? 네. 요 건이 좀 들어와야지 운영 자금도 좀 쓰고 자금에 앞으로 이제 쓸 자금에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전부 운영 자금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대금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발행가가 5,74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4,400원대인데 제3자 측에서는 이렇게 높이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되는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나중에 유로 인수하는 건에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좀 껄쩍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좀 아쉽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발행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납입일이 그 11월 29일이에요. 11월 29일. 그죠? 네, 11월 29일. 이 11월 29일자에 이 CB 대금이 납입되느냐 여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유로 대금 납입이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11월 23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분 추가를 하는 날짜가 11월 23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네, 11월 23일 그리고 CB 납입 여부는 11월 29일 이렇게 일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돈은 지금 발행가로 봐서는 납입이 연기가 되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 11월 23일과 11월 29일에 요 날짜에 그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체킹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런 그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고 아직 대금 납입에 대한 부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EN 플러스의 주가가 시원찮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들의 모습은 물론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출발이 됐지만 좀 음봉 형태죠. 그러니까 좀 뒷심이 좀 아직까지는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추이로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EN 플러스 입장에서도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 부분도 이 성장주인 2차 전지 섹터에 도움은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EN 플러스 자체에 자금 납입이 좀 연기가 되는 건 이런 건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에 제대로 납입이 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발표가 그리고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80억대 정도 좀 손실 나고 있는 그런 건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정도의 패턴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죠. 여기는 기재가 됐나요? 네, 여기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 금감원 가서 보시면 반기 보고서가 나와 있죠.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보시면 손실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손실난 부분이 지금 80억대 정도로 아마 지금 뭐 영업 손실로 보면은요, 작년 반기 기준에서 40억 손실에서 44억 정도 영업 손실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순손실 규모로 보면 34억 손실에 작년 아니죠? 네, 잠깐만요. 100만 천만. 34억 그 2,300만 원 손실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761억 2,126만 원. 예. 자, 지금 이럴 정도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 현재 이럴 정도로 지금 실적 자체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압박감,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뭐 실적이 악재가 일단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악재가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잠깐만요. 예, 금감원 전자공시.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잘못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반기 기준이고요. 네. EN 플러스가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은 거네요. 네,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정을 하고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네, 여기 보니까 나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실적 정도 보면 자, 잠깐만요. 네. 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제가 아까 본 거랑 좀 틀려가지고 잠깐 오류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단기 순손실 나왔죠? 네, 잠깐만요. 이게 1,000원 단위죠? 정확하게 한번 원 단위네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9억 손실에서 영업 손실이 52억 손실 정도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62억 5,400만 원 단기 순손실에서 자 7억 정도로 단기 순손실 규모가 나왔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딴 걸 봤네요. 네. 자, 3분기 기준으로 단기 순손실 규모는 좀 줄었는데 영업 손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49억 손실에서 52억 손실 정도로 손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토탈해 보면은 누적으로 보면 103, 40억 정도 손실이 난 거죠. 작년에 1년 동안에 130억이 났는데 이번에는 손실 규모가 조금 더 증가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손실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서 이 정도의 손실을 낼 것이다라고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을 그렇게 크게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11월 23일하고요. 11월 29일에 이 날짜의 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을 좀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시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접 효과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악재거리가 나와서 뭐 이런 라인을 무너뜨린다면은 다시 좀 어려워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면 이 선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량을 갖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지금 EN 플러스와 관련해서 그 날짜권의 재료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속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결국 이 시장에서 급작스런 재료에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부수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 그 의견 교환이 돼야 정확한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움직이실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신속한 소통과 신속한 매매 사인을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EN 플러스라고 문자 주셔서 도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